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신사동 가로수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골목이었던 가로수길.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던 이곳이 지금은 공실률 45%에 달하는 망한 상권이 됐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로수길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불리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특정 상권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기업들도 하나둘 입점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상권이 더욱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대기업이 입점하면서 끌어올린 임대료. 그렇게 올라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 상인들은 결국 하나둘 거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상권은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하죠. 결국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실률 45%라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건데요. 제가 여길 마지막으로 온 게 1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진짜로 망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사역 8번 출구에 내려 잠깐 걸어가자 바로 가로수길이 나왔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임대가 나오네? 전층 임대? 코너를 돌기도 전에 전층 임대 중인 건물을 맞닥뜨리게 된 건데요. 혹시나 신축인가 해서 봤더니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2년도 전에 공사는 끝난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쭉 비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짜 썰렁하긴 하네요. 여기 10년 전에 진짜 사람이 완전 꽉 차 있었는데 오늘이 지금 일요일 오후 한 2시거든요. 일요일이라고는 하지만 다음날이 이제 휴일이라서 다음날인 월요일이 공휴일이었기에 토요일이나 다름없는 일요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완전 텅텅 비었습니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익숙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했던 커피 스미스 본점이잖아요. 한때 가로수길의 랜드마크라 불릴 정도로 상징적이었던 커피 스미스 1호점이 있었던 건물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때는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가게였는데 2021년에 영업을 종료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통임대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임자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아주 없진 않네요. 저는 완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입구에 썰렁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빈 가게가 보이는 빈도 또한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특정 구간에 이르자 연이어 대여섯 개의 건물이 통으로 비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가 나간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 먼지가 다 쌓여가지고 쌓여있는 먼지에다가 이렇게 글씨들을 다 써놨어요. 사람들이. 안에 집기가 그대로 있고요. 이쯤 되자 체감되는 공실의 비율은 45%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 건너 하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줄줄이 다 공실입니다. 아까 저기 입구 쪽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었던 거네요. 공교롭게도 길 건너편에서는 영업을 종료한 상점의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저기 철거를 하고 계시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이번에는 애플 스토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바로 그 문제의 애플입니다. 애플 스토어.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점. 제가 굳이 문제라는 수식어를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수길 몰락의 기점으로 바로 이곳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점이 입점한 2018년을 꼽기 때문인데요. 당시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 코리아는 국내 최초 애플 스토어인 가로수길점을 개설하기 위해 자그마치 20년 동안 600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무려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건물주에게 지불하기로 한 셈인데요. 다만 계약 내용에 대해 애플 측이나 건물주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등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의 추측일 뿐이죠. 어쨌거나 분명한 점은 애플 스토어의 가로수길 입점 시기와 맞물려 인근 건물주들이 너도나도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후로 가로수길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저기가 연예인 노홍철 씨가 최근에 샀다는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로수길을 조사하면서 접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연예인 노홍철이 가로수길에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주인은 MC몽이었는데 20억인가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MC몽 이전의 주인은 강호동이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가로수길을 다 둘러보고 이번에는 세로수길로 이동해보기로 했습니다. 세로수길, 가로수길 바로 옆에 나있는 좁은 골목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세로수길의 세자가 한자로 좁다는 의미의 세자라고 합니다. 세로, 우리말로 좁은 길을 의미하는 셈이죠.
세로숲길을 찾은 이유는 가로수길과 달리 그나마 상권이 많이 살아있는 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덕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로숲길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 걸러 하나 빈 가게가 나왔던 가로수길과 달리 세로숲길은 골목 가장 안쪽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빈 가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업 중인 가게들 역시 적지 않은 손님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미리 검색해둔 디저트 가게에 들어가 봤습니다. 마들렌을 전문으로 하는 베이커리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에 먹을 데는 없고요.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해서 살짝 당황했지만 일단 테이크아웃으로 주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가 시그니처예요? 제일 많이 드시는 건 레몬이고요. 초코랑 말차도 기본적으로 많이 드세요. 잠깐 고민 끝에 주문을 했습니다. 크루아상이랑 마들렌 애쉬레 앤 메그비타, 마들렌 초콜라랑 마들렌 글라세 레몬. 14,400원 결제 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날은 추가 촬영을 위해 가로수길을 다시 찾은 것이었는데요. 첫 촬영 때와는 달리 여자친구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마들렌은 맛있었습니다. 엄청까지는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이날은 문제의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에서 새로 산 맥미니를 픽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새로 산 맥미니를 가지고 편집한 것이고요. 그렇게 가로수길에 이어 세로수길 탐방까지 모두 마친 뒤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머지않아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낙관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이라는 입지 조건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실률 45%의 한물간 상권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는데 아마도 앞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상권을 기대하며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예인 노홍철이 풀대출을 끼고 매입한 건물 역시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려는 건지 일주일 뒤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방호벽을 쳐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국내 여행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첫 영상은 부동산 탐방 비슷한 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